지난 시간에는 사료에 대해 필요한 것들만 알아봤습니다. 사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와 비타민, 미네랄, 생균제, 효소제 등의 영양소들이 들어있는 균형 잡힌 완전식품입니다. 하지만 충분히가 아닌 최소량만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첨가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무작정 여러 가지를 많이 쓰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경제동물을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최저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영양제를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낭비입니다. 오늘은 영양제들의 종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판단하시고 중첩되는 영양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빼는 용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물용 약품의 분류를 보시면 백신, 항생제, 영양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백신은 보통 NDIB, IBD를 음수로 접종하고 계십니다. 백신 접종은 정해진 일령에 수행하는 것이 좋지만 병아리의 상태에 따라 판단을 유동적으로 하셔야 생산성에 영향을 덜 미칩니다. 항생제는 기존에는 크리닝이라는 개념으로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도 음수급여를 하였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친환경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 상태에서 수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생제 잔류에 대한 검사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적입니다. 결국 농가에서 가축의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영양제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양제는 3대 영양소 중 사료에 충분한 탄수화물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영양제가 제품화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단백질제를 비롯해서 비타민제, 생균제, 유기산제, 기능성제, 항생제 대체제 등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제는 보통 저단백질 함량 몇십 프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단백질 함량이 높을수록 고단백 제품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단 함량이 높다고 무조건 고급 제품은 아닙니다. 흡수율과 이용률에 따라 함량이 적어도 고급 제품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의 기준을 보면 보통 대두박이 40%, 어분이 50% 정도입니다. 시중의 제품들도 보통 40에서 60%의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품들의 아미노산의 함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메치오닌, 라이신과 같은 단일 아미노산 제품도 있지만 아미노산은 한 가지만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밸런스를 갖추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일제보다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가의 원료이지만 가수분해 단백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은 일반 단백질 원료보다 체내 이용률이 좋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비타민제가 일반적으로 영양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품 표기사항을 보시면 비타민 A 500만 IU, 비타민 D3 20만 IU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타민제를 먹였다고 증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시중에 파는 센츄리움 같은 비타민 영양제를 사서 드실 때 살찌려고 체중을 늘리려고 드시진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육개한테 비타민제를 주면서 증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비타민제는 직접적으로 살을 찌우지 않습니다. 비타민은 보조제입니다. 몸이 잘 돌아가는데 필요한 윤활유, 그리스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족했을 때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데 그리스가 없으면 뻑뻑하고 톱니가 잘 안 돌아가는 증상이 생깁니다. 나중에는 고장이 납니다.
그렇다고 구리스를 엄청 많이 바른다고 해서 기계가 성능이 더 좋아지거나 빨리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6개의 비타민제를 급여했을 때 효과가 좋았었다면 비타민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파스에 똑같이 줬는데 효과가 없었다면 비타민이 부족하지 않고 다른 이유 때문에 증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결론은 비타민제는 일정량을 꾸준히 급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고 계시는 영양제 제품들을 보시면 비타민제를 두세 개 중첩해서 사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비타민제는 한 가지 제품만 사용하십시오. 액상 비타민제 하나, 사료 첨가제 하나만 사용하시면 충분합니다. 어차피 액상 종합 비타민제를 2-3일에 한 번씩 급여하고 계시면 병아리에 큰 이상이 없다면 비타민 사료 첨가제도 빼셔도 괜찮습니다. 생균제는 가장 많이 첨가하고 계시는 제품입니다. 우리가 먹는 가장 친근한 생균제는 청국장, 요구르트, 요플레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살찌려고 드시진 않으시죠? 생균제도 우리는 육개에게 급여하면서 살이 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생균제는 살아있는 균들이 소장과 대장에 들어가서 나쁜 세균인 대장균, 살모넬라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도록 쪽수를 늘려주려고 먹는 영양제입니다. 속이 편안해져서 소화도 잘 되고 병도 안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급여해야 합니다. 부수적으로 분변의 악취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먹이면 좋겠지만 경제성을 고려해서 한 가지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표시사항에 바실러스 서브틸러스 1곱하기10의 7승 CFU,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지에 1곱하기10의 8승 CFU per kg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높을수록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균제는 특성상 살아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제조일로부터 가까운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서 약 절반 정도의 살아있는 균들이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료 첨가제로 사용하십시오. 음수 첨가 제품은 관리가 소홀하면 추후에 니플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사료 첨가제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기산제는 우리가 먹는 식초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식초를 먹으면 장내의 pH가 산성화되어 유해균들의 번식을 억제해주고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육개 사육 시에는 주기적으로 유기산제를 음수 라인에 급여하면 니플에 끼이는 바이오필름을 억제하고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능성제는 특정 증상 개선에 사용하는 제품들입니다. 칼슘제, 대사촉진제, 광물질제, 곰팡이 흡착제 같이 특정 상황 및 증상에 사용하는 제품들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관절이 발생하는 시기에 미리 칼슘제를 사용해서 예방을 한다든지 간에 무리를 주는 백신 접종 시에 대사촉진제를 급여하여 간에 부담을 덜어준다든지 날이 습하고 더워서 곰팡이 발생이 우려되는 계절에 곰팡이 흡착제를 첨가한다든지 그 상황이 되었을 때만 사용하면 됩니다. 항생제 대체제는 아직 항생제를 100% 대체할 제품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개발로 특정 증상 개선이나 질병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제품들이 있으니 항생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물약품 분류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너무 단순화시킨 경향이 있지만 사용하시는 영양제를 잘 분류하셔서 중첩되지 않도록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약은 빼시기 바랍니다. 약값은 쓸 때 쓰는 것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 첨가제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